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부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사람을 기소된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는 말이 나올 만큼 임 씨의 남편 살해 사건은 오히려 세상의 동정을 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정당방위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죠. 그 이후에 1994년도에 여성 단체들이 이 법안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1996년도에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이제 폭력을 휘둘러온 사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면서 이 할머니는 지난 5년 동안 자신과 딸을 폭행해온 정 씨가 지난달 15일 밤 집에 찾아와 또다시 딸을 폭행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의 실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정폭력에 대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1997년 12월에 법이 제정이 됐고 그 결과 이제 가정폭력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다. 집안 문제다, 칼로 물베기다 이런 고정관념은 이제 없어지게 되겠고요. 점점 이제 공적인 개입, 이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이제 되게 된 거죠. 좀 나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이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로 법 제정 요구가 생겼고 또 법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듭을 지어준 또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태어난 뭐 하나의 어떤 모범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올해 안에 절대 빈곤층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절대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진 기초생활보장법 내용을 오늘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각종 사생활 정보의 누설 유출과 부당한 사용이 금지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쫙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분들이 많은 수기를 해서 이런 좋은 법이 나왔을 때 사실은 뭐 가정 내 폭력도 없어질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뭐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유행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한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이나 이제 조사를 진행했고 이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이트에 가시면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The inquiry will analyse our state of readiness for the pandemic and the response to it, as I've said, and to determine whether that level of loss about which we've just been reflecting was inevitable or whether things could have been done better.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그러면 공청회가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럼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너무 늦었다 하고 또 다들 이렇게 비판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신속성이냐 아니면 실효성이냐. 우리가 신속성을 갖다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또 빨리 만든다고 우리가 그게 무조건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만든 거. 그럼 이 속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 과정이 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철저한 조사나 어떤 토론이 없이 만들게 되면은요 졸속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또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의 하나로서요 우리가 입법 영향평가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 영향평가제가 뭐냐면은 이 법안을 국회가 심의하기 전에 그 해당 입법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파급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하고요. 이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나 제정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그 법이 어떻게 이제 집행되고 있는지 이제 실태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이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정말 수용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조율해야 돼. 뭔가 큰 대규모 공항이나 큰 사업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법도 뭐 미리 예측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뜻 같아요. 미리 예측하는 측면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핵심이 뭐냐면요,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놓치기 쉬운 이 다양한 목소리를 사전에 듣고 이 조율할 수 있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그렇지, 조율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 시점에서 올바른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종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 사회가. 가족이 서로 뭐 혼자 살든 가족 살든 평화롭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중요하죠. 저는 뭐 비슷하게 대화가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자기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남도 옳을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볼 수 있는데 대화를 하면 요즘에 졌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가 너무 강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약간 저도 비슷하게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근데 너무 자기 챙기기 바쁜 것 같아가지고. 포용이 있는 사회, 대화가 있는 사회. 유민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세요? 저는 간단하죠. 다시 한국을 위대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Make Korea great again. 약간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수업에 가보면은요, 다양한 얘기를 해요.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냥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느낌이네요, 거의. 맞습니다. 뭐 별보고 자, 소원이지. 오늘 윤인성 씨 너무 활약이 많으신데요. 공부할 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를 갖다가 법에다가 투영을 합니다. 취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취직 잘 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취직 법이 있어요? 포용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게 해주세요. 포용 관련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꾸로,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거냐는 거죠.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포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실 거냐는 겁니다. 저희부터 노력해야죠. 한국을 위대하게. 자, 뭐부터 하실 거예요? 그래도 제 위가 일단 대단하긴 합니다. 위대한. 죄송합니다. 아까 하신 말씀을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이 많이 떨어져서 이 친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냐면은요, 우리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기대, 특히 이제 뭐 정권이 바뀌거든가 선거가 끝나면은요, 사람들 기대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기대를 갖다가 법에 투영해가지고 법이 해결해주기 바라고요. 그 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법부로 가는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마치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법을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 법이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럼 법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법이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그 자기의 권리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분위기를 만드는, 틀과 장을 만드는 게 바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장을, 그 발언권이나 그 무대,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앞서서 무언가를 해주거나 앞서서 뭔가를 선제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사회가 자기의 의견을 다룰 수 있는, 우리 말한 대로 무대, 이 장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작동을 한 뒤에 이 마지막에 등장해야 하는 것이 이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자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헌법이 비춰주고 있다.